네, 여러분 오늘 정규전 뉴스도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외 뉴스들이 아주 복잡하고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영국의 캐머런 총리의 노동개혁도 아주 눈에 띄고요. 또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일부 보강된 안보법제의 개정 내용도 우리들이 시선을 끕니다. 이주영 교수 모시고 이승만 대통령 얘기 좀 해봤습니다. 7월 19일이 그 서거하신 날이고 돌아가신 날이고, 여러분들이 그 국립묘지에 이승만 묘역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이고 하니까 한번 가보시죠. 제게 잠시 전에 도착한 책입니다. 승만리, 이승만, The Founding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위한 기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봄에 한글판이 원래 먼저 나오고 오늘은 영문판으로 이렇게 해외에 있는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이나요? 네, 보이시죠?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짐작되는 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진 설명, 왼쪽에 사진 설명을 보니까 far left에 서 있는 분, 이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머리에 한성 감옥에 감옥 계실 때, 이때가 몇 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이상재 선생도 있군요. 이상재 선생은 이분 뭐 이래가지고는 전혀 얼굴을 못 이분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계신 이상재 어른, 참 옛날 빛바랜 사진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하실 때 사진은 이 사진. 이건 뭐 우리가 많이 아시죠? 우리가 충분히 기억하고 있는 그 얼굴이. 만 이틀 앞당겨서 저희들이 정규제 TV는 오늘 추모하는 기획을 하고, 내일도 현재 나가 있는 유석춘 교수하고 통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해외 출장 가면 해외 주재원들에게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나라 여러 이제 주재원이, 해외 주재원들은 쭉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니까 여러 나라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보는 것이, 어떤 나라의 국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셔널 웰스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국가의 부강함, 건강함, 그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개 이제 여러 나라를 많이 여행을 하거나 또는 여러 나라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해본 상사맨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국민성입니다. 사실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마 형편무인지경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식민지배를 받았고, 또 지난 500년 동안 양반의 가혹한 수탈을 받았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해왔기 때문에 혹 어떤 면으로 보면 분열되어 있고 통일되지 않고, 또 이념과 철학에 있어서 신세계를 열어나갈 만한 이념과 철학이 없었고, 그저 어느 서양인의 표현대로 들쥐처럼 이렇게 저렇게 몰려다니고 하던 그런 그 가난하고 비전이 없는 그런 나라인 상태로 해방이 되었을 때의 그 국민성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해방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 140여 개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정도 수준까지라도 잘 살게 된 것, 그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둘 다 이루어낸 원동력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역시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과 국가의 산업화를 시켜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염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건국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당시 그 세계 정치의 또는 세계 문명의 최선단 부위에 있던 미국에서 미국의 정치를 규정하고 있던 바로 그 최고 엘리트 집단 속에서 스스로가 엘리트의 일원으로서 세계를 보았던 그 높은 식견을 가지고 정말 답답하고 조그맣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그저 민주주의다 사회주의다 하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있던 조국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는 투쟁의 험난한 과정을 생각하면, 물론 그 투쟁의 과정에는 여러가지 우여곡절도 많고 간난신고도 많았죠.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불과 2년여 만에 터진 6.25 전쟁의 그 동족 상잔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만들어냄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를 기초를 닦는 놀라운 성취를 이루고,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날 이때까지 그래도 올바른 노선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또 조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깔았다고 하는 점에서는 참으로 기적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경제개발을 한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말 근대화된 국가로 가는 그 터전을 잡았다는 측면에서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과 비슷한 시기에 국가를 건설한 많은 나라가 있고, 그 중에 극소수의 국가가 경제발전과 근대화를 이루어냈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얼마 되지 않죠. 1000만 명이 채 되지 않고, 대만도 인구가 2000만 정도 남짓입니다. 우리보다는 많이 떨어졌고,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GDP에서는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아주 소국이고, 적어도 민주화라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하고는 굉장히 유가 다른 정도의 낙후 상태입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로 민주주의가 아주 과잉을 걱정할 정도로까지 착근되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왕조로 돌아갔습니다. 특히나 역사적 실험이기도 한 것은 한반도의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로, 서로 다른 리더십으로, 서로 다른 정부를 가지고 지난 70년을 경쟁해왔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분명한 것이어서 북한의 저 어처구니 없는 왕조 시대적 파행, 역사의 퇴행이라 그럴까요? 정말 북한은 완전히 이시왕조가 김시왕조로 교체된 조선 후기의 그 춥고 가난하고 어리석었던 시절로 그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그 길로 가지 않았던 것을 너무도 고맙게 생각하고 참 다행이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간난신고의 그동안의 과정을 우리가 회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는 우리가 목도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는 마치 해방 이후 수준 같은 어떤 우리 내부의 어떤 저열성, 비열성, 피해자의식, 극도의 그 어떤 비합리적인
억눌린 자의 삐뚤어진 심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억눌린 자들이 갖는 공통된 뭔가 삐뚤어진 빗나가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것에 쏘는 어떤 공격 성향, 그래 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의 그런 막 가는 듯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어떤 사람들만이 갖는 아주 왜곡된 어떤 저항심,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 없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통로를 타고 또는 왜곡된 민주주의의 어떤 질서를 따라서 그런 통로를 오버랩되면서 우리 사회의 더 이상의 사회 발전이나 제대로 된 자유민주적 질서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밑에서 끌어당기고 물귀신처럼 밑에서 끌어당기는 부정적 심리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폄훼하고자 하는 의식, 박정희 개발연대에 대한 그 퇴행적 그 아주 간혹한 그 비판들, 아주 의도적이고 사악한 비판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속에 2조 500년 동안 그 압제당해 왔던 자의 억눌린 심령, 일제 36년 동안에 또 이중으로 압제되었던 그 억눌린 자, 피해를 본 자들만이 갖는 그 이상하게 뒤틀린 그런 심사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 어둠의 자식들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음지에 있는 분들 또는 그런 심리에 기생하고 있는 소위 위선적 흑우의식, 강남 좌파들이 갖는 인식들, 이런 것들에 정규제 TV가 골고루 진실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추모의 말을 이승만 대통령께 드리면서 오늘 정규제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